아동심리학을 전공한 미국의 한 작가가 아이들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무조건 내 거다. 돈 주고 사야 되는지 그게 혹시 남의 건지 상관없이 갖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내 거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집 애가 갖고 놀던 로봇, 갑자기 그게 갖고 싶어지면 내 거라고 달라고 우긴 적도 있을 거고요. 구멍가게에 가서 지렁이 모양 젤리, 그게 먹고 싶어지면 돈은 누가 내는지 그런 거는 상관 안 하고 무조건 내 손에 들고 가야겠죠. 이제는 무조건 우긴다고 다 내 거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만큼은 분별력도 있고 도덕성도 있는 어른이 됐지만 그래도 가끔 이런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부럽기만 합니다. 갖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거라고 우기고 싶은 거, 누구나 그런 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무언가가 딱 떠오르신다면 앞뒤 재지 말고 오늘 딱 한 번만 우겨보시죠. 12월 10일 토요일 아침 김영대 프로젝트 김영대입니다. 덮어줄게 웃게 할게 내 걸로 만들게. 12월 10일 토요일 아침, 늘 주말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프로젝트 진행을 맡고 있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한 주간 또 안녕히 잘 지내셨는지요?
일주일마다 만나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좀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오래 하면 좀 그런 느낌이 없어지려나?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매번 뭔가 새롭게 좀 리셋되는, 아마 매일 방송이면은 느낄 수 없는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말 방송만의 또 좀 장점, 예, 약간 느낌 있는 포인트 이런 건 것 같아요. 예,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입니다. 야, 이 내꺼 하자, 정말 이 내꺼 하자라는 노래에 맞춰서 다들 정말 신나게 몸을 흔들고 했던,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내 기억이 맞나 하고 찾아보니까 맞아요. 2011년 곡입니다. 벌써 이게 10년이 넘었다고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참 또 신기한 게 요즘 뭐 팝 음악도 그렇고 뭐 한국 케이팝도 그렇고 약간 이런 식의 예전 사운드 있잖아요. 좀 뭐라 그러죠? 뭐 우리 예전엔 롤라장 사운드라고도 부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좀 신스 사운드가 많은 댄스 음악들, 이게 요즘 팝에서도 많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인피니트 이 음악 정말 앞서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내 거 하고 싶은 거 뭐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9977.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내가 지금 내 거 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거 하고 싶어서 내 거 찜해서 지금 내 거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물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방송만큼은 여러분 거 하십시오. 예, 뭐 이게 우리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거 하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모든 음악들, 그리고 하는 이야기들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새삼스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 예전에 아는 분이 항상 모든 것에 뭐 감사한다고 하면 또 뭐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에 항상 이렇게 좋은 의미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이 햇살을 봐라. 이 햇살, 나만을 위해 뜨는 햇살 같지 않냐. 이 바람, 오늘도 나를 위해 찾아왔네. 저 앞에 있는 산, 누구나 보는 산인데도 나를 위해 있는 나무들과 피는 꽃들, 이렇게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 나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새롭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축복한다고 생각을 하면 말이죠. 오늘 2부에 또 소개해드릴 사랑의 역사도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소개하는 또 여러 가지 뭐 음악들, 그리고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이야기들도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새로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079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연말이라 분주해서인지 정신이 없어요. 말실수 글실수도 많고 오늘은 덤벙대지 말자 다짐합니다. 잠 확 깨는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노래 거의 동시에 틀어드렸던 것 같은데, 내 거 하자 신나게 출발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또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겨울 노래, 최근에 한 몇 년간 나왔던 음악들 중에서는 겨울에 이 노래는 제가 꼭 한번 듣고 지나가는 노래인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태연이 부릅니다. 겨울나무. 어제보다 많이 지쳐 보이는 그대의 표정 만져보고 나죠. 바람이 또 아프게 했나요? 왜 아무 말 못해요? 좀 솔직해져도 돼요. 내게 전부 말해봐요. 밤을 새도 괜찮아요. 차갑던 그대 하루가 나로 인해 녹을 수 있게요. I am all ears. I am all ears. 듣고 있죠. 두 눈 꼭 감아요. 춥지 않게 다 덮어줄게요. 눈치 보지
천천히 다 말해봐요. 매일 나 귀 기울여요. 차갑던 계절 지나면 또 피어날 거란 걸 알아요. I am all ears. I am all ears. 듣고 있죠. 어떤 영화 평론가는 어떤 영화를 제일 좋아하세요? 이 질문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딱 하나만 고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어떤 IT 업계 종사자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제일 난감하답니다. 설명하기 너무 복잡하고 어차피 설명을 해도 잘 모를 테니까요. 그런데 요즘 어떤 음악이 들을만해요? 라는 질문 아주 좋아하고 또 심지어 대답도 잘 할 수 있는 음악평론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보세요. 접니다. 저 김영대 스픽. 자, 김영대 스픽 늘 새로운 음악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또 의견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음악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굉장히 확고한 것 같잖아요. 실제 확고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남들이 좋다 그러면 괜히 또 좋게 느껴지고 관심이 없던 음악들이 남들의 추천 때문에 갑자기 좋아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취향이 있었나? 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향이라는 게 확고한 것 같으면서도 또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좀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계속 돌려듣는 것보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음악들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런 몇 안 되는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에 도전해보는 코너죠. 김영대 스픽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매번 새로운 곡들 준비해 갖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긴급교통정보 하나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광주 무진대로 상무 주공 사거리에서 운수 나들목 방향 어등대교 1, 2차로 막고 공사 중이고요. 그 여파로 정체돼 있습니다. 우회바람 하시면서 정근홍 통신원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포항 동해안로 냉천교에서 형산교차로 방향 남구보건소 맞은편 3차로 작업차 동원의 시설물 관련 공사 중입니다. 미리 차로 변경 바란다고요. 최일용 통신원께서 알려오셨습니다. 자, 오늘 김영대 스픽 첫 번째로 준비한 아티스트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도 상당수가 잘 모르는 이름일 겁니다. 뭐 우리 요즘은 음악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인디 음악, 케이팝의 그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 가수는 뭐 그런 뭐 큰 기획사에서 나온 케이팝 가수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인디 가수라는 그 카테고리로 우리가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일지도 몰라요. 카코포니라는 가수입니다. 카코포니. 네, 카코포니. 뭐 본명은 김민경. 네, 근데 활동명은 이제 카코폰인데요. 이제 2018년에 데뷔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런 큰 기획사에 나오는 제도권 음악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데뷔 년도는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거의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아티스트는 신기하게도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같은 음악 평론가들 그리고 뭐 인디 음악을 사랑하는 인디 음악 팬들에게도 즉각적인 반응을 사실 얻었었고 굉장히 독특한 거는 해외 매체가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예, 그것도 평소에는 케이팝 음악, 뭐 아이돌 음악을 다루는 그런 케이팝 리액션 채널이에요. 예, 이런 데서 이 카코포니의 음악을 먼저 조명하면서 또 세계적으로 지명도도 생겼습니다. 이 음악을 보통 우리는 저 같은 평론가들은 특히 뭐 장르 뭐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 부분이 난감합니다. 이 카코포니의 음악을 무슨 장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포크 음악의 느낌도 나고 전자 음악의 느낌도 나고
무슨 장르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는 예, 그런 음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굉장히 좀 괴팍한 음악성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장르가 딱 연결돼 있진 않지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소라의 음악을 들었을 때 혹은 자우림의 김유나의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깊은 진함 같은 것들 느껴질 때가 있죠. 아마 카코포니의 음악이 굳이 계열로 따지면 그런 계열이 아닌가. 굉장히 내면 깊은 곳을 또 건드려주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의 노랫말을 이야기하고 뭐 카코포니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일단은 긴 설명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골라온 카코포니의 신곡입니다. 이 곡도 굉장히 좀 독특한 여러분 평소에 많이 안 들으셨을 것 같은 그런 곡이 될 것 같아요. 네, 신곡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황홀한 실종입니다. 까만 머리칼 영원 속에 흰 얼굴 키스도 차갑게 나를 초대했지 침묵 속에 황홀한 실종이 나를 꿈으로 데려가네 사랑을 더 사랑을 줘 죽어 있는 당신아 가득히 줘 가득히 더 가득히 줘 내가 원하는 대로 짙은 눈동자 나만을 바라보네 키스 한 번 더 얼굴을 다물어줘 침묵 속에 황홀한 실종이 우릴 완벽하게 해 사랑을 줘 사랑을 더 사랑을 줘 죽어 있는 당신아 가득히 줘 가득히 더 가득히 줘 내가 원하는 대로 카코포니의 황홀한 실종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비롭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음악 같지 않죠. 예. 정말 그 옛날 뭔가 이런 것도 너무 좀 뻔한 비유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신중현 선생님이 만들고 뭔가 김추자 선생님이 불렀을 것 같은 그런 음악 같기도 하고요. 외국의 어느 잊혀진 무명 재즈 가수가 혹은 블루스 가수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클럽에서 혼자 부를 것 같은 몇 안 되는 관중을 놓고요. 예, 관객을 놓고 불렀을 것 같은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좀 신비롭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079님, 카코포니 영대님 라이브에서 소개받고 콘서트 갔었어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이군요.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고 몸짓도 무척 연극적이어서 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느낌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느낌이다.
카코폰이라는 이름하고도 뭔가 통하는 것 같고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제가 느낀 느낌을 평론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5116님이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부산 진남로 부산여자대학교에서 동의과학대학교 방향 주행로를 막고 중장비 여러 대 공사 중이고요.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 중이니 조심하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샵 9977로 여러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드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내 거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하셨더니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 6079님은 내 거요? 다음 생엔 가능할까요? 남준아 이러셨어요. 이거 방탄소년단 RM 아닙니까? 남준아 아마 그렇죠? 네. 다음 생에는 뭐 뭐든지 가능하겠죠. 네, 기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798님은 무인도에도 교통방송 들을 수 있겠죠? 조그마한 무인도 하나 내 거 하고 싶어요. 이것도 멋있네요. 진짜. 네. 1441님은 이걸로 멋진 풍경을 담습니다. 고마운 내 것입니다. 하시면서 카메라 보내주셨는데요. 카메라 사진, 카메라를 찍은 사진입니다. 네, DSLR 같으네요. 네, 왠지 사진 잘 찍으실 것 같습니다. 느낌에요. 4734님은 좀 슬픈 한 여자를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여자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실 알고 실망했는지요. 실망할 만합니다. 근데 마음을 접으신 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김영대 스픽에서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가수입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신곡이 나왔어요. 이승윤. 네. 우리 이승윤 가수의 신곡 웃어주었어가 나왔는데 이승윤 씨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몇 호였지? 네. 싱어게인이라는 그 무명 가수전이라고 하는 싱어게인에서 정말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던 몇 호였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30몇 번째였던 거 30호였나? 네, 30몇 번째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저도 그때 느꼈고 요즘도 느낍니다만 지금 너무 훌륭한 가수들도 많고 음악인들도 많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참 음악 잘한다. 예, 그리고 뭔가 본인만의 그 올곧은 음악적 심지가 있다. 특히 목소리에도 그런 게 담겨 있어요. 이런 건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정말 말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내 음악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도 와닿지 않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불러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 이런 가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승윤 씨가 그런 것 같아요. 이승윤 씨가. 예. 요즘은 많이 좀 드문 타입의 보컬 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좀 재밌어요. 저는 약간 그냥 본능적으로 왠지 나랑 통할 것 같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뭔가 통할 것 같은 그런 좀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재밌고 좀 친절함도 갖고 있고 또 짓궂으면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가수인데 늘 그래서 하여튼 이 음악 그 음반 소개도 본인이 이제 직접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게 잘 써요. 예. 근데 이번에 나온 이제 음반이 웃어주었어라는 싱글 앨범인데 그 중에 이제 타이틀곡이 동명 웃어주었어라는 곡입니다. 근데 여기 담긴 모든 그런 가사 노랫말들 내용들이 참 소박하면서 뭔가 핵심을 꿰뚫는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웃어주었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무언가를 너무 오래 붙잡았다. 너무 오래 출발선 뒤에서 기다리기만 했다.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간다는 건 겁이 났거든. 나는 이제 출발하려고 해. 이제야 첫 걸음을 걸어보려고 해. 그리고 그 결심은 거대한 명분이나 거대한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사소한 위안에서 시작됐어.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소한 위안에서 내 첫걸음을 한번 떼어보려고 한다. 이 노랫말을 봐도 어떻게 보면 좀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신호등 앞에서 뭘 하지 하고 초록불이 켜지면 걸어가야지 하고 기다리는데 세상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답을 알려주지 않고 그런데 저기 펴 있는 작은 개나리 하나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줬는데 그게 내가 달려나갈 힘을 줬다. 참 소박하면서도 감동적인 어떤 그 깨달음 같은 느낌입니다. 싱어게인 30호 맞네요. 30호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제 김영대 스픽 두 번째로 준비한 곡입니다. 이승윤의 웃어주었어.
마주보지 못했던 눈앞의 세상을 이제는 두 눈 뜨고 바라보려 해. 난 여기 서 있어 신호등을 기다리며 초록불이 켜지면 난 걸어갈 거야. 하늘은 달리고 비둘기는 날아올라. 추억을 기다려 나는 여전히 서 있어. 어지러운 삶은 뒤로 흘러가고 있는지 대답을 해주지 않지만 너무 조금 맡은 너란 개나리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었어. 난 여기 서 있어 신호등을 기다리며 초록불이 켜지면 난 걸어갈 거야. 차들은 달리고 비둘기는 날아올라. 추억불빛 아래 나는 여전히 서 있어. 어지러운 삶은 뒤로 흘러가고 있는지 대답을 해주지 않지만 너무 조금 맡은 너란 개나리가 나를 보고 환하게 어지러운 삶은 뒤로 흘러가고 있는지 대답을 해주지 않지만 너무 조금 맡은 너란 개나리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었어. 이승윤의 웃어주었어. 이런 목소리면요 노래해야 됩니다. 예,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광주 무진대로 광천 사거리에서 기아 자동차 사거리 방향 중간 지점에 2, 3차로 승용차 간 사고 있습니다. 통신원 김용감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5152님 처음 듣는 곡 소개해 주시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2409님 주말에 가족들이 와서 찬 준비하면서 음악 들으니 너무 황홀합니다 하셨습니다. 아까 또 황홀하다는 그것까지 살짝 또 인용해서 써주셨네요. 또 센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9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올게요. 주말 아침 김영대와 함께하는 음악. 이 시간 여러분에게 행복을 더해드립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사도 10년도 훨씬 넘었지만 절대 못 버리는 옷이 있는 법이죠. 심지어 그 옷에는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갑니다. 익숙하고 편하니까, 좋으니까. 새로운 노래들이 매일같이 쏟아져도 계속 듣게 되고 또 자꾸 듣게 되고 심지어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래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세기 히트송. 참 우리 프로 다양합니다. 그렇죠? 신곡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또 추억의 명곡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세기 히트송은 말씀드렸듯 여러분 그냥 들으면 정확히 제목이나 가수가 기억이 안 나도 노래가 흥얼거려지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곡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절 이야기들 소환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세기 히트송이라는 그 코너명과 좀
달라붙는, 예, 착 잘 달라붙는 그런 주제입니다. 세기말 히트송. 세기말. 세기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기말이라는 게 이제 세기말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제 좀 옛날 사람 느낌이 확 나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세기말 하면 좀 떠오르는 게 많아요. 일단은 여러분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지금은 뭐 세기말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당시에는 말세 이런 말 썼어요. 말세. 이게 이제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만 하면 아휴 말세다 말세 이렇게 하고 이게 진짜 뭐 세상이 망해가려니까 뭐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네 하면서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 있었고 주로 이게 9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세기말 이런 의식이 많이 좀 상대적으로는 없었다가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말까지 특히 가면 한 98, 99 요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 세기말이나 뭐 혹은 뭐 그 외 종말론 이런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뭔가 괜히 불안한 마음도 들고 뭔가 좀 허무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교차했었던 이게 하나의 신드롬입니다. 사회 현상이기도 했었고 뭐 그에 일조를 했던 거는 지금도 이분을 많이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정말 핫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어? 그게 뭐 전쟁이 일어났다. 혹은 뭐 인류사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써놓은 예언서의 모든 거를 다 이제 현재로 치환을 시켜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2000년이 우리가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 인류는 90년으로 1900년대로 마감을 할 것이다. 그래서 99년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뭐 각종 우리 사자들 전문 용어로 사자들이 등장해서 또 사람들을 미혹시키기도 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뭐 대중문화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들 생각이 나네요. 당시에 요즘은 이거 이제 정말 과학의 영역이 돼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소행성들이 지구로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 지구가 이거 소행성의 충돌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에 그런 불안감들이 딥 임팩트, 뭐 아마겟돈 이런 영화를 또 만들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이버펑크라고 해갖고 예, 또 미래 특히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다룬 이런 영화들도 유행을 했었고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이 세기말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샵 9977로 여러분의 세기말 추억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이 세기말의 공포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Y2K라고 하는 일종의 컴퓨터 버그였습니다. 2000년으로 리셋이 되면 우리 주민등록 번호도 이제 00으로 시작되니까 이게 예전의 00과 착오를 일으켜서 이게 버그가 돼서 시스템이 마비가 될 것이다. 이런 Y2K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는데 그룹마저도 Y2K라는 이름을 지었던 그룹이 등장해서 또 아주 대단한 인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3인조 한국과 일본의 멤버들로 이루어진 3인조 락그룹이죠. Y2K의 헤어진 후에 듣고 오겠습니다. 미안해 그런 표정은 짓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너의 그 사람 정말로 괜찮았었어 많이 고민했었어 두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이제 너와 나 끝난 사이니까 왜 나를 나오라 했니 겨우 조금은 너를 지은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날 힘들게 해야 했니
당시에는 되게 하드하게 들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귀엽네요. 예, 특히 그 일본 멤버들의 그 발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발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귀여워요, 귀여워. 예. 이 팀이 왜 Y2K냐면 사실은 고잭은 그다음에 이제 마추오 유이치, 마추오 코지에서 이제 K로 시작되는 코 이게 2K. 그다음에 이제 유이치니까 Y 그래서 이제 Y2K인데요. 이제 노린 거죠. 예, 그 시절에 어떤 대중음악이라는 게 그 시대와 함께 하니까 99년, 98년 뭐 요때 이제 Y2K에 대한 관심을 딱 노려서 당시로 지금 생각해봐도 쇼킹한 구성이에요. 그죠? 일본 비주얼을 담당한 일본 멤버 2명, 또 한국 멤버 보컬리스트 1명 이렇게 해서 당시에는 뭐 이 일본 멤버들이 워낙 미남이라 인기가 어마어마했었는데 그때 뭐 월드컵 유치한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이제 막 경쟁 관계에 있었고 막 텐션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밴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야다의 노래입니다. 야다. 이미 슬픈 사랑 준비했는데 이상하게도요. 세기말에 이 락 발라드 열풍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음으로 쫙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샤우팅한 보컬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90년대 말에 이 세기 말에 어떤 불안한 마음을 좀 대변하는 뭔가 한편으로는 좀 사람들이 염세주의적으로 치닫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시원한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락 음악이 90년대부터 뭐 김종서, 신성우 뭐 엄청났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반 넘어오면 댄스 음악에서 살짝 좀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다시 이런 또 세기 말의 붐을 타고서 이제 락 발라드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곡들 위주로 이제 선곡을 해봤어요. 자, 바로 그 곡입니다.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듣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볼 수 있어 행복했었지 그대가 날 위해 있어준 시간만큼 너의 부모님께 전해 들었지 나 아닌 사람과 결혼하게 된걸 너 그렇게 힘든데 내게 말 못하고 울고 있던 게 생각나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내가 다녀갈게요 마음 편히 가시도록 내 사랑은 다 가날 떠나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떠나갈게요 나의 그대 삶의 축복이 너무 걱정만 철없던 내가 너 없이 무엇도 할 수는 없지만 넌 널 위해 살아줘 나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내가 다녀갈게요
야다 이미 슬픈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Y2K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152님 으아 오늘 Y2K 야다 득템? 무슨 말인가요? 야다 좋아하신다는 뜻이죠. 예. 7900님 저는 지금도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가 Y2K 헤어진 후에요. 아침부터 신나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Y2K는 이제 지금 활동을 하진 않으니까 약간 그 슈가맨 형의 가수죠. 그러니까 슈가맨이라는 프로에 진짜 나오기도 했었고, 예, 그랬는데 이 노래의 힘이라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지나도 어떤 노래가 딱 나왔을 때 그 날씨, 온도, 저는 심지어 향기까지도 소환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마 7900님께 Y2K 헤어진 후에가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8006님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지구 멸망한다고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언니가 침낭이며 건빵을 포대째로 보내주었어요. 멸망하면 바로 교회 달려가라고 해서. 아, 맞아. 그런 일도 있었고. 예전에, 휴거도 생각나는데, 휴거? 예, 올라간다. 올라가나? 안 올라가더라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지금 얘기하면 엄청 이상한 얘기 같지만, 당시에는 진짜 설마 했다니까요. 예, 저는 뭐 그런 거 뭐 세기말 뭐 멸망 Y2K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19, 87 하면서 2000년 넘어가는 시점에 진짜 혹시 에러 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거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하지? 이러면서 굉장히 뭐라지 불안했던 기억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 자, 마지막 곡 우리 8006님이 신청해 주신 곡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99년 12월 31일 밤새고 기다렸는데 지구 멸망하지 않더라고요. 하시면서 김현정의 되돌아온 이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듣고 저는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나 상처받는 일 너를 만나서 나는 모든 걸 다 잃었어 너 이렇게 변하려고 날 사랑한 너를 다 말을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만 이제 누구도 믿지 않겠어 우리 이렇게 끝나버리면 모두 얼마나 나를 비웃겠니 난 잊었어 그녀를 버릴 수 있는 건 나도 버릴 수 있었던 거야 너의 마지막 내가 되달라 그만해 나는 너만을 사랑했었는데 네가 말해온 사랑이란 게다 이런 너의 변명을 하지마 이건 나를 두고도 이해 못해 내 용서를 바라지마 네가 내게 준 지금 눈물은 다 너에게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김영대 프로젝트에서 함께 들어요. 오늘 사랑의 역사는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커피와 담배, 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끊기 쉬운 건 뭘까요? 그럼 가장 끊기 어려운 건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 듣게 될 이 노래가 바로 이런 나레이션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줄여야 합니다. 술을 끊어야 합니다. 커피를 줄여야 합니다. 이 어려운 걸 해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를 먼저 잊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커피도 담배도 술도 못 끊는다는 거죠. 남자가 이런 결심을 해야 했던 이유 맞습니다. 이별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헤어지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보죠. 쿨하게 돌아섰나요? 찌질하게 매달렸나요? 그 사람한테 내 뒷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겠죠. 아마 이 남자는 이별의 순간까지 멋있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라. 당신은 나를 만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은 내가 가져가니까. 우리 기억은 내가 가져간다니. 그러니까 당신은 이별의 아픔 같은 건 겪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터프한 배려였을 텐데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멋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또 남자는 이런 얘기도 덧붙이거든요. 한 번만 눈물을 보여달라. 그저 날 위해서. 아니 만난 적 없다더니 기억도 다 가져간다더니 왜 울라는 걸까요? 나 때문에 당신의 눈썹이 젖어온다면 차라리 내가 울겠다. 뭐 시적인 표현 여기까지 좋습니다. 딱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 새벽이 오고 있고 술, 담배, 커피 이 3종 세트를 몽땅 다 하고 있어서였을까요? 남자는 이제 조금씩 찌질해집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날 떠올리며 또 한 번 울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어디로 가드릴까요? 이 질문은 당신이 날 떠올리며 울게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왜 저는 이 질문을 들은 여자의 답이 이랬을 것 같죠?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대중음악을 통해 들여다본 사랑의 역사.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마저도 쿨하고 멋있어 보이고 싶었던 폼생폼사 그 시절 우리에게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이란 없다고. 어차피 커피고 담배고 술이고 줄이지도 끊지도 못할 거니까 괜히 그녀를 못 잊었기 때문이란 핑계는 대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한 번쯤은 콧물 질질 짜며 가지 말라고 매달려 보기라도 했을까요? 아직도 그 사람을 못 잊으셨다면 이 노래를 핑계로 커피 한 잔쯤은 괜찮습니다. 김세영의 밤의 길목에서. 담배를 줄여야 합니다. 술을 끊어야 합니다. 커피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를 먼저 잊어야 합니다. 새벽이 오네요. 이제 가요. 당신은 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기억은 내가 가져가요. 처음부터 잊어요. 부탁이 있네요. 용서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만 같아요. 한 번만 눈물을 내게 보여줘요. 그저 날 위해서. 어제 마지막을 정리하며 미쳐버리지 못했던 미련이 나를 잡지만 다시 내가 이루고 당신의 눈썹이 젖어온다면 차라리 내가 울어요. 시간이 당신을 이곳으로 모시고 와. 그때까지 날 기억해. 또 한 번 우시
어제 마지막을 정리하며 미쳐버리지 못했던 미련이 나를 잡지만 다시 내가 이후로 당신의 눈썹이 젖어온다면 차라리 내가 울어요. 시간이 당신을 이곳으로 모시고 와 그때까지 날 기억해 또 한 번 우신다면 그때는 어디로 내가 가드릴까요? 원하신다면 전 괜찮아요. 늘 그랬듯이. 12월 10일 토요일 김영대 프로젝트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늘 그렇듯 사랑의 역사, 여러분들의 사랑의 역사 혹은 사랑의 흑역사까지도 함께 소환해보면서 그때는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같이 손가락질도 하고 같이 또 공감하면서 눈물도 흘려보는 그런 코너죠. 오늘은 김세영의 밤의 길목에서 듣고 왔습니다. 진짜 그 중독성 있다. 뭐지?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한국적이라는 감수성이 있다면 이 가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우리 앞에서 언급했었던 세기말 히트곡과 연장선상에 있어요. 사실은 이게 97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98년대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김세영 씨가 굉장히 좀 미남인데 그 얼굴은 좀 도시 남자같이 생겼는데 그 목소리를 뽑아내는 방식은 구성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그 한국 가요에만 있는 그 특유의 호소력, 우리 흔히 뽕끼라고 하는 그런 애절함이 깃든 그런 목소리가 아마 이 곡에 정말 그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원래 이제 김세영 씨는 그 락 보컬리스트였었고 어렸을 때는 이제 아역 연기자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가수로 데뷔해서 우리 알고 있는 이 밤의 길목에서가 정말 크게 터지면서 사랑을 받게 됐는데, 이 하여튼 독특한 이 가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가사로 쓸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당대에 또 이 감성적인 가사로 유명했었던 작사가이자 시인이었던 원태현 씨의 작품이었네요. 참 대단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2부도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눌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9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8006님, 시골 김장하러 가면서 듣고 있는데 20대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하셨어요. 저도 김장했습니다. 끝났습니다. 2주 전에. 백포기를. 백포기는 해야지, 김장은. 100포기까지 못했고요. 100포기를 이제 수확을 해서 한 50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100포기를 심었는데 50포기 정도를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2736님, 그러고 보니 그 당시 정말 가요계의 전성기였네요. 엄청난 가수들 많았네요 하시면서 타이티, 펌프, 멀리, 비비, 키스, 파파야, 콜라. 이분요, 당대에 좀 그 클럽 다니신 분이네요. 그죠? 제가 딱 알아봤죠? 김세정, 지코가 함께하는 꽃길 듣고요. 세대공감 나우 앤덴 이어가시겠습니다. 세상이란 게 제법 춥네요. 당신 애 안에서 살던 때보다 모자람 없이 주신 사랑이 과분하다 느낄
때쯤 난 어른이 됐죠.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Oh,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야 나를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길 봐 예쁘게 피었으니까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문득 쳐다본 그 입가에는 미소가 폈지만 주름이 졌죠. 내게 인생을 선물해주고 사랑해란 말을 그리도 고마운가요.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Oh,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야 나를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길 봐 예쁘게 피었으니까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겨울이 와도 마음속에 봄 향기가 가득한다. 한결같이 시들지 않는 사랑 때문이죠. Oh, rewind. 짧은 바람 같던 시간 날 품에 안고 흔들림 없는 화분이 되어준 당신의 세월. 여길 봐 행복만 남았으니까 다 내려놓고 이 손 잡아 걷기만 걷게 해줄게요. H.O.T를 끝으로 아이돌 이름을 외우는 건 포기한 어르신들. 서태지가 누구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청춘들. 이 모두를 아우르고 싶은 욕심으로 오늘도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음악들 준비해봅니다. 세대공감 Now and Then. 예전에 이런 가수가 있었지. 아, 그 가수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가수 아니었을까? 하면서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선후배가 같이 너무 또 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뭐라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라떼를 이야기하면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면 또 싫어하지만 또 요즘은 또 이런 거야. 그런 거는 옛날 거야.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대화가 단절되는데 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요즘은 이런 게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씩 주고받으면 음악의 소통도 열리지 않을까. 이런 낭만적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세대공감 나우앤덴인데요. 오늘은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남성 댄싱 킹. 퀸이라고 할 뻔했어. 남성 댄스 가수. 그리고 지금 케이팝 씬을
대표하는 또 대표적인 남성 솔로 가수. 노래도 노래고 노래도 잘하고 사실은 뭐 외모도 출중하고 음악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그 무대 자체가 예술이 됐던 그 무대의 그 어떤 전체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총체적인 이런 경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인상을 줬던 두 명의 남자 댄스 가수. 네, 댄스 가수라는 말로도 부족한 남성 퍼포머 두 명을 소환해 봅니다. 바로 박남정 그리고 태민입니다. 야, 진짜 오늘 만만치 않다 이거. 박남정 하면 또 그 시대의 아이콘이고 태민 하면 지금 K-팝 팬들에게는 또 시대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Now and Then 세대공감 Now and Then이라는 코너에 아주 어울리는 두 명의 거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태민인데요. 태민은 여러분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K-팝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름이고 K-팝을 뭐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샤이니라는 그룹, 그렇죠? 또 샤이니의 막내인 태민 하면은 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K-팝 내에서 솔로 가수 이제 그룹 활동을 보통 하다가 이제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해서 이제 본인만의 어떤 하나의 음악적 스타일, 퍼포먼스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는 성공적인 가수가 뭐 정말 많은 것 같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K-팝이라는 게 결국 이제 보여주는 면이 크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이제 그룹이 돼서 흔히 우리 칼군무라고 하잖아요. 이런 칼군무들을 무대에서 보여줄 때 정말 그 느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솔로로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좀 무대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런 카리스마적인 면이 이제 그룹보다는 아무래도 불리한 면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민이라는 가수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왜냐하면 샤이니에서 보여줬던 태민의 모습보다도 훨씬 다채로운 모습,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이 솔로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또 지금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K-팝 신인 남자 가수들, 뭐 여자 가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K-팝의 새로운 아이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가수기도 하고 데뷔 이후 지금까지 뭐 정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음악도 늘 항상 보면은 발전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남성 가수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어요. 남성 가수는 이래야 된다. 이런 무대를 보여줄 것이다. 혹은 뭐 이러한 옷을 입고 이런 춤을 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을 완전히 깨부수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태민이라고 하는 이 태민이라는 가수의 어떤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태민 그리고 박남정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민의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바로 K-팝의 남성 퍼포먼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바로 그 곡입니다. Move. 묘한 분위기에 취해 너를 놔버려도 돼 나를 벗어나지 못해 나른해진 이 순간 잘 빗은 머리가 헝클어질수록 아름다워 내버려둬 반듯한 자세가 흐트러진데도 괜찮은 날 똑바로 봐 yeah.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move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넌 비춰서 아른대는 move 묘한 그 느낌 아찔한 끌림 어두운 조명 아래 날 사로잡은 move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잠시 난 모든 걸 다 지워 시각에만 의존해 경이로운 눈빛으로 너만을 감상해 신경 쓴 화장이 더 번져갈수록 아름다워 내버려둬 단정한 셔츠가 구겨져 버려도 괜찮은 날 똑바로 봐
너를 모두 담아낼 순 없겠지. 우린 이대로 완벽할 테니 걱정 따윈 버려. 그대로 그대로 repeat. 그대로 repeat. 그대로 repeat. 어두운 조명 아래 날 사로잡은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어두운 조명 아래 날 사로잡은 묘한 그 느낌 아찔한 끌림. 네, 오늘 세대 공감 나우앤댄 두 명의 가수 함께 비교해가면서 들어볼 예정인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태민의 무브였습니다. 6079님, 목소리만 들어도 춤사위가 떠오르는 태민 효과, 태민 이펙트. 정답입니다. 특히 이 노래 무브는 이건 진짜 설명이 안 되네. 이 K-pop 좋아하시고 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태민의 요 무브, 이 비트 딱 나오면은 본능적으로, 예,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몸이 살짝 이렇게 베베 꽈지면서 이렇게 베베 꽈진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게 아무튼 관능적인 이 몸을 착 이렇게 휘는 이 동작이 있거든요. 예,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는 분들은. 예, 바로 정말 목소리만 들어도 태민의 그 동작이 떠오르죠. 지금 제가 알기로 아직 저 사회복무요원 안 마쳤죠? 예. 내년 아마 2월, 3월이면은 그때 이제 뭐 소집 해제라고 하나요? 예,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건강하게 네, 잘 또 복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0812님, 태민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디오라 소리만 들리는데도 태민님의 노래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요. 예, 댄스 가수들의 좀 특징이에요. 이게 퍼포먼스가 있는 가수들의 특징은 목소리를 들으면 그 동작이 딱 뭔가 떠올라요, 그렇죠? 그 표정과 손 동작, 발 동작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서울경찰청 노원구에서 실종된 이정관 씨를 찾습니다. 남자고요. 45세입니다. 159cm 키에 검정 롱패딩, 진회색 체크바지, 곤색 운동화, 파란 모자라고 했는데요. 네, 182번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49님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5586님. 이거 아까 우리 그 사랑의 역사 때문에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이별의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 이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라는 거가 이제 약간 이제 표현이 잘못됐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사랑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남자든 여자든 이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도 그냥 나 없으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사랑을 지탱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한 대 맞아야죠. 이런 말하는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 이별의 핑계 중 최악의 핑계인 것 같은데 그땐 또 그걸 믿었다는 우픈 기억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5586님. 맞아요. 또 괜히 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보내줄게. 이러면은 괜히 그 사람 더 애처롭고 애틋하고 2097님, 주말은 김영대 프로젝트가 정답이네요. 음악 진짜 너무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8890님, 62세 아줌마인데요. 지금도 하루에 핸드폰에서 매일 듣고 있는 곡을 이 아침에 캠핑카 안에서 따라 불렀어요. 아마 전에 들려들었던 다른 곡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자, 세대공감 나우앤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이제 박남정 나올 차례가 됐죠. 노래 듣고요. 제가 박남정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또 후에 나눠보도록 하죠. 박남정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곡입니다. 널 그리며.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도시의 가로등 웃음 지울 때 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거니네 외로운 밤 소리 없이 어디론지 가고 싶어 흘러간 구름처럼 정처 없는 니네 발걸음 허전한 내 마음 그대는 알 거야 귓가에 맴도는 그대의 속삭임 왜 이리 내 마음 적시어 있는지 애타는 마음을 너는 알겠지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어두어두해진 밤하늘 아래 어딘가 들리는 휘파람 소리 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거니네 외로운 밤 소리 없이 어디론지 가고 싶어 흘러간 구름처럼 정처 없는 니네 발걸음 허전한 내 마음 그대는 알 거야 귓가에 맴도는 그대의 속삭임 왜 이리 내 마음 적시어 있는지 애타는 마음을 너는 알겠지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넌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음악 김영대 프로젝트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뒤에 스친 나처럼 허물했던 나처럼 여기 나의 남은 가슴 하염없이 흔들리네 타오르는 연기처럼 어는 나의 웃음 나오는 그 눈동자 가슴 속에 파고드네 떠나가버린 지난 추억에 짚을 수 없는 하얀
나의 모습 그대 모습 속에 주어져 버렸나 하얗게 내 위를 내 위를 스쳐가네 고개 들어 웃음 짓는 나의 모습 향한 나의 마음 그대여 잊을 수 없는 너의 모습 소중한 너와 나의 추억 이야기들 이젠 모두 지나간 나들 고개 들어 하늘 보면 너의 모습인가 빨간 리본 비비비에 스친 날들 스쳐가는 바람처럼 얼핏해 떨어지는 날개처럼 지난 날들 스쳐버린 나의 모습 쓰러져버린 나 어디에 있을까 사랑하는 그대여 이 스친 나처럼 황홀했던 나처럼 여기 나의 남 가슴 하염없이 흔들리네 타오르는 연기처럼 영원한 나의 웃음 다가오는 그 눈동자 숲속에 파고드네 아, 대단합니다. 박남정의 비에 스친 날들. 이 박남정 씨 노래가 좋은 게 정말 많지만 저는 감히 이 곡을 박남정 씨 최고의 곡으로 꼽거든요. 지금 들으니까 당시에도 좋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들으니까 노래가 거의 전위적이지 않습니까? 와, 노래 하나에 도대체 요소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이게 원곡이거든요. 근데 원곡인데 거의 무슨 리믹스라든지 리메이크 곡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안에 정말 이 박남정이라는 가수가 당시에 얼마나 욕심 있게 이 음악을 만들었나. 그러니까 이 92년 곡이거든요. 근데 박남정 씨가 88년 데뷔했죠. 올림픽 때. 이제 한창 이제 글로벌한 막 이 감수성이 싹 트던 시기죠. 그러면서 그 올림픽 때 당시 이제 태능이었는데 태능 선수촌에 이제 한국의 최고 DJ들이 가서 이제 그 선수들을 위해서 막 댄스 음악들을 막 틀고 이럴 때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과 어울려서 막 이런 새로운 음악을 함께 즐기고 하면서 이제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댄스 음악의 붐이 불어닥칩니다. 이제 그 선두주자로서 사실 박남정이 있었고요. 김한선도 있었고 뭐 소방차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90년대가 개막을 딱 하니까 이제 새롭게 세대 교체가 되잖아요. 이제 X세대 댄스 가수들이 정말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현진영, 서태지와 아이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실은 이제 좀 선배격인 박남정이 약간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만든 곡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쵸? 느낌 자체가 욕심 있다. 그쵸? 뭔가 뭐라 그러지? 포부가 넘치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당시에도 그런 말 많았었죠.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다. 그렇죠? 중간에 이 랩하는 것도 뭔가 마이클 잭슨 느낌이 좀 나는 나의 모습, 너의 모습 그대 이름 속에 지금 들으니까 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박남정의 비에 스친 날들이었습니다. 재밌는 그 기록이 하나 있네요. 한 3년 아니다. 한 4년 전쯤 조사를 했네요. 이 KBS에서 조사를 한 그 통계가 있는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댄스 가수를 뽑은 거예요. 1위부터 15위까지.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를 뽑았는데 뭐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뭐 현아, 이제 밑에서부터 불러볼게요. 현아, 뭐 클론 그러면서 13위가 태민이고요. 12위가 흥미롭게도 박남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 뭐 엄정화 씨도 있고 박진영, 비, 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3위 김한선, 2위 이효리인데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댄스 가수.
1위가 마이클 잭슨입니다. 1위가 누구지? 그랬는데 다 한국 가수인데 1위만 마이클 잭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케이팝 뭐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흐름이라고 해도 좋고 90년대 중반부터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케이팝이라는 게 결국은 이 포스트 마이클 잭슨 세대의 음악인 거예요. 예. 이게 보면서 듣는 그러면서 또 댄스 비트가 굉장히 강렬하고 또 퍼포먼스가 훌륭한 이런 음악들을 우리가 지금 케이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조상님이 바로 고인이 되신 우리 마이클 잭슨 형님인 겁니다. 예. 이 박남정 씨도 뭐 대표적인 마이클 잭슨 팬이고요. 예, 태민 씨도 대단한 또 마이클 잭슨 마잭이라고 그러죠. 마잭의 팬이고 또 이 글로벌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는 현 세대를 대표하는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다. 또 이런 평가를 듣고 있기도 합니다. 태민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또 하나의 대표곡이라고 할 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Want. 마신 순간 목이 타는 듯해 불안전해 뜨거움의 정의를 내리려 해 본능도 이속마저도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된 넌 낯선 느낌 손끝에 닿아타고 올라 관문 속 무작위로 퍼져가 천천히 너를 애태우게 할 한계 없이 더욱 빠져들고 싶게 할 너의 심해 및 그 고요를 깨운 날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된 너 금단의 사과는 달기에 널 유혹해 충동은 감각을 이끌어내 부드러운 흐름 속 천천히 너를 애태우게 할 한계 없이 더욱 빠져들고 싶게 할 너의 심해 및 그 고요를 깨운 날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된 넌 The one, the one The one, the one The one, the one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된 넌 I'm your eyes 다른 눈뜨게 할 I'm your toy 널 순수하게 할 믿어봐 네 안에 self control 움직여봐 이 끌린 body의 soul 눈 떠 너의 소리를 들어봐 넌 뭘 원해 난 네가 몰랐던 걸 알게 할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천천히 너를 애태우게 할 한계 없이 더욱 빠져들고 싶게 할 너의 심해 및 그 고요를 깨운 날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된 넌 The one, the one The one, the one The one, the one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된 넌 태민의 멋진 무대가 연상되는 바로 그 곡이죠. 예, 원트입니다. 이 무브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태민의 대표곡 중에서 또 이제 원트 좋아하는 이 무브파 원트파가 있거든요. 근데 무브가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긴 한데 이 원트는 또 이 나름의 또 중독성이 있잖아요. 예.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된 태민 팬들에게 심심한 또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다른 것 같지만
뭐 창법도 다르고 시대는 20년 차이죠. 박남정 88년, 그렇죠? 태민은 2008년이니까 맞죠? 88, 98, 2008 아닌가? 맞죠? 20년 격차를 두고 데뷔한 두 사람이지만 이제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잭슨, 그리고 사실은 K-팝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K-팝이 박남정이라면 태민은 K-팝의 시대가 열려서 그 K-팝의 글로벌 시대에서 가장 사실은 또 핵심적인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연결고리 같은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란히 들으니까. 예. 9642님, 박남정님 노래 들으니 이거 기억 니은으로 써주셨어요. 기억 니은 춤이 자동으로 재생되네요. 저만 기억나는 거 아니죠? 늦잠 자고 일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영대님 방송 듣는데 너무 좋아요.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 하셨는데, 기억 니은 춤 뭐 대단했죠. 예, 기억 니은 춤이 처음에는 이제 목을 베듯이 이 목에다가 기억 니은을 하다가 이 올라갑니다. 이제 코에다 가죠. 이제 코에. 예, 코에서 기억 니은을 한번 하고, 이제 심해지면 이게 머리를 거꾸로, 이제 기억 니은을 이렇게 거꾸로 야, 이거 설명 안 되네. 거꾸로 꺾는 게 있어요, 또 이게. 왜냐면, 박남준 씨가 이 기억니은 춤이 뭡니까? 널 그리며죠? 널 그리며를 도대체 몇 번을 불렀겠습니까? 이게 88년, 89년 최고 히트곡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지겨운 거야. 이게, 처음에는 이게 목으로 하는 게 원래 전공법이거든요. 이게 마이클 잭슨도 했었고, 티파니도 했었고, 당시에 가수. 예. 그랬는데, 요걸 이제 하다 보니까 지루하니까 이제 코로 올라오고, 예, 뭐 뒤로 또 가고. 아, 정말 기억납니다, 진짜. 영대님 추억송, 같은 분인데. 영대님 추억송 들으니 갑자기 롤러스케이트장 가고 싶어요. 그 시절 롤러스케이트 좀 탔거든요. 예, 소방차 승마바지 입고 엄청 갔는데 오랜만에 몸 좀 풀고 싶네요. 아주 그냥 뭐 요 안에다가 본인의 추억을 다 말씀을 하시네요. 예. 기억 니은 춤, 롤러스케이트장. 이 롤러스케이트장도 이게 원래 뭐 피겨 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스케이트장은 잘 타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혼자 유유자적 그 폼을 쫙 잡아가면서 이렇게 도는 거 있거든요. 근데 롤러장에서는 이렇게 또 누나들, 형들 중에 이렇게 뒤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 뒤로도 굉장히 잘 탑니다. 예, 롤러장. 저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가봤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런 추억도 소환을 해보고 있습니다. 5266님, 박남정 하면 춤이죠. 손과 목으로 하는 니은 춤인가 하셨는데, 기억 니은 춤이죠. 다 그거를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음악을 이 킬포 안무라 그러잖아요. 킬링 포인트 안무를 그렇게 고려하고 또 고민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나고 나면 이게 또 강렬한 그것만 또 생각이 나거든요. 6537님, 사랑의 불시착, 널 그리며 하시고, 또 엉뚱하게 경아. 아니, 경아가 왜 나옵니까? 이거 박혜석이잖아요, 경아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흐름이죠. 예, 사랑의 불시착도 들었었고, 널 그리며도 들었었고, 경아.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의 삐에로 좋아합니다만. 다 좋은 곡. 지금도 옛 시절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4734님, 7900님, 0812 님입니다. 예. 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977번으로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은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세대공감 나우앤댄 주인공이었던 박남정의 음악 준비를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비에 스친 날들 다음에는 저 이 곡을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좋아하시고 계신 사랑의 불시착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대였습니다.